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50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20 끝. 그리고 뒷이야기. 1981년 6월 20일 토요일 새벽 04시 우리는 마침내 자대에 도착하여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원통에서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그리고 17일 밤 8시에 자대를 출발한 지 만 56시간 만에 16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끝내고 출발했던 그곳에 다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대 모든 병력이 산악훈련에 들어가 있어서 대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힘들고 고된 행로를 마치고 무사히 자대에 도착한 우리들은 모두가 개선장군 같았고 서로 힘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도착하여 인원 점검을 해보니 몇 사람의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3소대의 김아무개 상병의 한 명은 다리가 아파서 거의 복귀행군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이 부축하고 잡아끌며 걸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들은 자꾸만 처졌습니다. 그러던 중 광치령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마침 원통에서 넘어오는 집차 한 대를 만났습니다. 중대장은 그 차를 세우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사령부 소속의 집차였는데 상황 설명을 듣고는 흔쾌히 그들 두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우리들은 그 두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편히 쉬고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막상 자대에 돌아와서 살펴보니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1소대의 이아무개 상병의 한 명도 자대 복귀하여 인원 점검을 해보니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원통에서 같이 출발했고 같은 소대원들도 분명 끝까지 같이 온 것 같다는데 사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과 모든 중대원들이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이 그들을 찾으러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들 힘들고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으리요. 그렇다고 대대에 다른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상병들이었고 몸의 상태로 봐서 결코 탈영을 한 것은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만 사고나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병장에 모여서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훈시를 듣고 밤하늘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은 그 힘든 고난의 행로를 이기고 무사 복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환호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네모반으로 들어가서 총기 거치대에 총기를 거치시킨 다음 그대로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타구니가 어찌 되었는지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눕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불침번 근무도 없이 모두가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 식사도 밥통으로 타다가 네모반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취침,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차를 타고 갔던 3소대의 김상병의 한 명은 집차를 타고 오다가 구암리마을 앞에서 하차를 했답니다. 당백간판에서 자대까지는 거리가 1km가 넘었기에 지치고 다리 아픈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기에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부대로 걸어 들어오다가 졸리기도 하고 힘도 들어 길 옆 민갑 바깥턱 간의 집더미 위에 올라가서 본대가 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던 그들은 날이 밝아 다른 중대 인사계가 출근길에 발견하고는 깨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데려왔습니다. 1소대 이상병의 한 명은 남면 소재지인 용아리에서 자대 도착 전 두 번째 휴식 시간에
어느 골목길로 살짝 들어간 곳에서 휴식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깊어져서 본대가 출발한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대로 자대 복귀를 한 것입니다. 본대가 떠난 줄도 모르고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쿨쿨 잠을 자던 두 사람. 마침 그 지역을 순찰 중이던 남면지서 경찰이 발견하고는 그들을 깨워 지서로 데리고 돌아와 부대로 연락하는 바람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졸음이었습니다. 아스팔트길이 그대로 쿠션 좋은 침대 같았고 그대로 잠들면 행복한 꿈이라도 꿀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이 졸음은 육체에 고통도 있게 해주었습니다. 졸음에 마비된 육체는 물집이 터져 피범벅이 된 발바닥의 고통도 허벅지의 쓰라림도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육본 교육 사열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거의 완벽하게 수행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휴식과 취침이었습니다. 자대에 도착한 20일은 새벽부터 거의 그 다음날 새벽까지 24시간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만 잤습니다. 21일 일요일에도 교회 신자 몇 사람만 종교 행사를 다녀오고 남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도 취침, 밤에는 불새라는 영화를 보고 19시부터 또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또 자도 잠이 온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03시에 기상하여 산악훈련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라고 해봐야 그대로 꾸려진 채 있는 군장을 메고 장비를 챙기면 끝. 아직도 절룩이는 다리를 끌며 04시에 출발하여 산악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괴로웠지만 지난 16일 밤 교육사열을 앞두고 자대로 돌아올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고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산악훈련장에 도착하여 행장을 풀고는 그날은 하루 종일 훈련 후 정비로 휴식을 하고 또 사단장이 주고 간 격려금으로 소주 회식을 했습니다. 출발 전 회식 때 줄바따에 악몽이 있는 우리들은 내심 불안했지만 모두들 고생을 하고 난 뒤라 그런지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식을 마쳤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대대장의 정신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중대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들었습니다. 육군본부 측정관들이 우리들 교육사열을 마치고 대대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간 말은 이렇게 지독한 부대는 처음 보았다. 모든 것이 최고다. 였다고 합니다. 이후의 산악훈련도 우리는 모두 열애되고 무자비한 휴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에 들어가 더덕을 캐먹으며 주간방어를 했고 텐트에서 자면서 야간 공격을 했습니다. 1981년 6월 26일 금요일 03시 30분 기상.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한 다음 우리는 100km 행군을 떠나는 다른 중대를 배웅하고는 그대로 자대에 복귀했습니다. 후에 우리의 육본 교육사열에 대하여 육군본부 회보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우리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칭찬일색이었습니다. 다른 부대도 우리들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공수부대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평가를 받았는데 7명이 낙오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에 천리 행군을 한다는 그들도 우리처럼 쉬지 않고 하는 무박속보 행군에는 취약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육본교육사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 중대장이 임기보다 빨리 영전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중대장의 기본 근무기간은 18개월 정도였는데 김철곤 중대장은 1981년 2월에 부임하여 12개월 만인 1982년 2월에 춘천 2군단 군수과로 전출을 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수과는 모든 지휘관들이 선망하는 보직이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숱한 이야기와 사연을 남긴 육본 교육사열 행군은 이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